안녕 친구야. 요즘 고령화 사회라는 말 정말 많이 듣지? 왠지 모르게 좀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이 앞서기도 할 거야. 하지만 너무 염려만 할 필요는 없어. 오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라는 큰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 이 변화가 마냥 위기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우리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겪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물론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가 되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경제적인 부담 문제일 거야.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금이나 의료비, 장기 요양비 같은 사회복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 이런 막대한 비용은 결국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세금이나 보험료 형태로 말이야. 게다가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이른바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거야.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돼.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것도 큰 숙제야. 젊고 숙련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 하락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야. 하지만 말이야, 항상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이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도망치지만 어떤 사람은 서핑보드를 타고 그 파도를 즐기듯이 말이야. 가장 주목할 만한 기회는 바로 실버 경제의 성장이야.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의미해. 2025년에는 실버 시장 규모가 무려 16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대. 상상이나 해봤어? 이건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이지테크 AGTCH와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얻게 돼. 에이지테크는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건강관리, 돌봄, 여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단순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개발되는 거지. 이렇게 고령화는 기존 산업의 구조와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방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은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이야. 예전의 노인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건강과 지식, 심지어는 재력까지 겸비한 새로운 개념의 고령층이 등장하고 있거든. 이분들은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자기 개발에도 열심이며 여가 활동이나 소비 활동에도 주저함이 없어. 이분들이야말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어. 이분들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젊은 세대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럼 우리는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비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까? 몇 가지 중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첫째,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정년 연장이나 유연근무제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방식을 도입해서 고령 인구도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강화해야 하고, 어르신들의 지혜와 노하우는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잖아. 이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둘째,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야 해. 어르신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을 버리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해.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야만 모든 세대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 셋째, 기술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 헬스케어 기술이나 스마트 홈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고령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돌봄 로봇이나 원격 진료 시스템 같은 것들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겠지.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해서 고령자들이 정보 격차로 인해 소외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잖아.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해. 넷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지혜가 필요해.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나 대만의 민간 자원 활용,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해. 단순히 시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 다른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우리가 더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더욱 튼튼하고 유연하게 강화해야 해.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맞춰 연금, 의료, 요양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하는 건 물론이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해.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늘 인지해야 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안에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특히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하고 선제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야 해. 친구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국의 고령화 사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숙제를 안겨줄 거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해.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에이지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령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액티브 시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건 단지 정부나 기업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드린다거나 어르신들 말씀에 귀 기울여드린다거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사회에 참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건강관리하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취미생활도 가꾸면서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노력해서 이 고령화라는 큰 파도를 타고 더 나은 사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분명히 해낼 수 있어. 함께라면 말이야.